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른바 가짜의 천국, 중국에서의 언론 조작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중국 언론이 김치, 한복에 이어 한국의 탈춤에 대해 중국 문화를 모방한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등 하나하나 그 사례를 따지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앞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한국과 중국의 남자 축구 8강전이 펼쳐졌을 땐 국내 한 포털 사이트 내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응원 비율이 90%에 달하며 중국이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급이 다른 중국의 조작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지만,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고 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의 조작의 끝을 보여주는 일이 발생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중국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 업체가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수십 개를 개설해 기사 형식의 콘텐츠를 국내에 무단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지난 13일 국가정보원은 이스트시큐리티, SK실더스, S2W, 윈스 등 국내 보안업체들과 함께 중국 언론 홍보업체가 기사 형식의 콘텐츠를 국내에 무단 유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국내 여론 조성에 악용되기 전 차단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 언론 홍보업체 하이마이와 하이주는 언론사명 도메인을 실제 지역 언론사와 유사하게 제작해 정상적인 국내 언론사 사이트로 위장한 뒤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며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인 것처럼 사칭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중국의 홍보회사 하이마이는 보도자료 배포에 타임즈 뉴스와이어라는 뉴스와이어 플랫폼을 이용했는데요. 이를 통해 자체 제작한 한국 언론사 위장 웹사이트 18개를 활용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치 사회적 콘텐츠를 한국 정상 언론 기사와 함께 유포했습니다. 또 하이마이는 작년 10월 27일 언론사 위장 웹사이트 18개에 주한미군 세균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깜깜이 실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유튜브 영상에 링크를 게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유튜브 영상은 부산 MBC, 부산에 미군 세균 실험실이 있다 뉴스 영상에서 부산 MBC 로고를 삭제하고 자체 보도 영상인 것처럼 편집하는 등 반미 콘텐츠를 유포하며 국내 여론 조성에 악용했습니다. 하이마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해외 국가의 언론 홍보를 대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등 특히 포털사인 네이버와 함께 서울프레스, 충청타임스, 부천테크 등 실제 존재하지 않은 한국 지역 언론사의 보도자료 배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며 허위 사실을 대놓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정원은 미상의 배우가 해당 사이트들과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인 뉴스와이어를 활용해 중국 정부의 감염병 공조성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득보다 실이 많다 등 친중이나 반미 성격의 콘텐츠를 유포한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특히나 이들은 정기적으로 글을 게시하기보다 민감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시점에 맞춰 게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국회의 일본 원전 오염수 저지 결의안 채택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는 핵폐수 배출은 우리나라 식품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음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 대해서는 반미 성향의 글이 다수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 중 미국의 민주주의가 나를 한국의 X로 만들었다 제목의 글의 경우 주한미군의 성범죄에 대해 언급하고 생물 무기 실험실이 부산항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주한미군, 한국 남성 궁지의 근원, 한국은 주권 국가인가 아니면 미국 식민지인가 등의 반미 콘텐츠들이 다수 확인되면서 배후 세력의 사이버 활동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위장 언론사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가 최근 SNS를 통해 유포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내 사이버 영향력 확대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전까지는 중국의 여론 조작 시도가 주로 해외 서방 국가를 대상으로 한 활동이었으나 한국도 중국의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에도 포털 사이트 다음에 클릭 응원 서비스가 여론 조작 논란에 휘말리며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해외 IP를 통한 매크로가 대다수 클릭을 유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 역시 중국의 소행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밤부터 온라인 공간에는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다음의 응원 서비스 캡처 이미지가 확산됐습니다. 다름 아닌 포털 다음에선 중국 응원 비율이 한국 응원보다 높게 나타난 건데 순간적으로 중국 응원 비율이 최대 90%에 달하면서 이를 보는 이들의 어안을 벙벙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서비스에서 중국 응원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곤 믿기지 않을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반면에 같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선 중국 응원 비율이 10% 수준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어 여론 조작이 비교적 쉬운 다음에서 집단적인 온라인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응원 클릭을 위해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다음은 로그인 없이 응원 클릭이 가능한데 횟수 제한 없이 클릭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를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매크로에 의한 조작을 시인하며 전체 해외 클릭의 99.8%를 차지한 IP 2개의 클릭 비중 네덜란드 79%, 일본 21%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응원수의 이상현상은 이용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 특정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것으로 누구라고 콕 집지 않아도 중국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중국 내 검열은 이제 생활화됐을 정도로 조작이 아주 일상적인 관행이 됐는데요. 남자 축구 외에도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각종 사진 삭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스포츠를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는 만행을 벌였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여자 육상 100m 허들 결승전 직후 금메달을 딴 중국 리니웨이가 유니폼 숫자 6을 달고 은메달리스트인 자국 동료 우옌리가 유니폼에 숫자 4를 달고 트랙 위에서 포옹하는 장면에서 6-4가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에서 촬영됐고 중국 CCTV의 SNS 계정에도 게재됐지만 숫자 6과 4는 중국에서 검열 대상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돌연 1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다름 아닌 1989년 6월 중국 당국이 시민들을 유혈 진압한 천안문 민주화 시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여파로 홍콩, 대만 등지에서 발발한 반중 시위가 6월 4일 오후 6시 4분에 확산됐기에 중국 당국은 육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 내 모든 언론 종사자들은 2019년부터 정부 직원과 교사를 비롯한 중국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앱을 통해 교육을 받고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요. 국영기업과 공공기관, 일부 민간기업에서도 자신들의 콘텐츠를 발표하기 전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는 등 통제와 검열이 일상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중국 비밀경찰서 논란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결국 중국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서울 잠실동 한강변에서 운영되던 중식당 동방명주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고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우리 정보당국이 앞서 첩보활동 논란을 빚은 중식당 동방명주를 조사한 결과 영사 업무를 대리수행하고 한국 내 중국인의 중국 송환 업무를 처리하는 등 비밀경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동의를 얻지 않은 사무소를 설립하고 민간 식당으로 위장해 영사 업무를 대리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동방명주가 중국 대사관이 주재하는 각종 행사를 도맡아 개최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와의 관련성을 떼어놓고 볼 수 없는 대목인데요. 이외에도 한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시상식도 동방명주가 전담해왔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식당 외에 VIP 전용관을 별도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방명주의 VIP 전용관이 결국 중국 고위 관계자들의 아지트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한국이 이 정도인데 중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만은 얼마나 심각할지 감도 안 올 정도인데요. 실제로 얼마 전 대만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차이잉원 총통 등 주요 인사들의 페이스북에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중국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최근 대만 사이버안보당국은 차이 총통과 수 전 행정원장의 페이스북을 상대로 부정적인 글 올리기에 사용한 최소 825개의 비정상적인 페이스북 계정을 발견하는 등 너희가 미국의 총알바지인지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라는 비방글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 사이버수군은 차이 총통과 수 전 행정원장의 페이스북을 공격하기 위해 일회성 계정 만들기, 외국인 계정 활용, 가짜 계정 만들기 등 각종 방법을 동원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대만 내에서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자행하면서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 국무부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는데 중국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데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외 미디어 기업에 지분을 인수하고 온라인 인플루언서를 물밑에서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의 정치인과 언론인을 영입 대상으로 두고 개발도상국의 위성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등 해외 정보 조작에 수조 원을 지출하며
중국 공산당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를 홍보하고 있었는데요. 이렇듯 주변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중국 언론의 조작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중국의 행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